일차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내일 하는 설명에는 그냥 맛보기로 하는 거고, 부적지 개발하고 공항 그림이 완성이 되면 대구에서 투자 설명회를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6월 중순 넘어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SPC 구성을 위해서 투자 설명을 할 겁니다. SPC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야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주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하는데 대강 소요되는 돈이 30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해서 그 SPC를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할 겁니다. SPC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PC 들어오는 업체를 기준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하고 후적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SPC 구성을 완성하도록 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맥커리처럼 그런 식으로는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을 할 겁니다. 맥커리처럼 사회 간접 자본 실시해가지고 장기간 돈을 빼먹는 형식의 그런 투자 유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SPC 구성하는 회사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확실치 않지만은 중동의 석유 자본도 추진을 할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구를 하려면 대구에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들어와야 됩니다. 일부 종교 세력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돼서는 대구는 폐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특정 종교는 못 들어온다, 배제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싱가포르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싱가포르는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중국에 도교 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도시가 된 거예요. 대구가 폐쇄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글로벌 대구로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바르주를 가니까 조바르주의 젊은 학생들을
대구에 유학생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그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이슬람교도들.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어떻게 대구가 세계 속의 대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생활에 불편이 따른다면 오늘 잠시 내가 오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종교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불편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특정 종교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대구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취지에서 내가 최근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등록상으로 기독교도입니다. 등록상으로. 그런데 절에 자주 갑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성들은 다 친합니다. 양산 통도석에 계신 종정예하는 성파스님은 경남지사할 때부터 내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사람이 가면 시아버지 같다고 하고 내가 가면 큰형님이라고 하니까 종정예하께서 야, 우리는 촌수가 왜 이래 되냐? 농담으로 그 말 할 정도로 내 불교의 고성들, 큰 스님들하고 전국적으로 교분이 깊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이 믿는 종교를 폄훼해서도 안 되고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받겠습니다. SPC 아까 말씀하셨는데 SPC에 애초부터 가입 들어와 있지 않은 업체는 부적지 개발이나 이게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여하기 어렵겠죠? 공사에? 안 줄 생각이야. 그래야지 SPC 구성이 용이하게 된다. 거기 들어와야지 도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 들어와야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SPC 구성이 용이하게 되죠. 지역업체는 뭐 포함이 지역업체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SPC에 그러면 해외 자본이나 해외 투자도 받으시고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슬람 사원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대연동 이슬람 사원 주민들 반대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시는 건가요? 시에서 허가해 줬던가요? 아니, 북구청에서 허가를 그렇죠. 냈지만 북구청에서 조정해야죠. 그 북구청에 조사할 수 있도록 혹시 시에서 북구청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그거는 대부분 판결까지 나가지고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시에서 허가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조성을 하는 게 맞겠죠? 시장님 이번에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둘러보시고 두바이하고 싱가포르 보시면서 대구의 공항과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보셨는지. 나는 알고 갔고 네. 같이 간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현장을 보라고 그래요. 시장님 어디? 공항본부장이나 경제부지사나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봐라. 두바이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 석유 자본으로 두바이가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3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되는 어촌이었어. 근데 지금 350만 세계 최고 인류의 도시가 됐어. 그 100배가 더 커졌어. 근데 그 개발을 하는데 석유 자본으로 한 거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90% 그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개발은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의 98%는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2, 3%밖에 없어요. 근데 석유 자본도 없는 두바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느냐. 규제 풀고 외자 유치, 어느 나라든 외자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요체는 규제를 어떻게 해서 푸느냐, 그리고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신도시 우리 그 후적지 개발하고 공항 성공을 하는 첫 요인이 된다. 혹시 방문하신 국가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공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던 뭐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그건 나중에. 우리 직원도 기자들하고 정해진 일정 외에 추가 일정이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좀 있습니까? 30조 이상의 토목공사가 되는데 안 들어오면 저 바보지. 바보지. LH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LH는 다음 달에 국가산단 화원 국가산단 협약식에 원희룡 장관과 같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LH 사장이 그게 자기도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큰 사업이에요. 근데 화원 국가산업단지 협약식 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오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참여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지금 공항 후적지를 두바이로 구상을 하고 계신데 두바이는 항구라는 이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지리적으로 단점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두바이는 뭐 항구 도시이지 않습니까? 두바이가 항구 도시로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배로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또 휴양 항구 수출 휴양지라뇨. 바닷길 있다고 해서 다 옛날에 임해공업단지를 만들 때 우리나라도 거의 보면 임해공업단지 바다를 끼고 있어야 돼. 그거는 배로 수출할 수 있는 항로가 열리기 때문에. 부산이 왜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주의로 나갈 때, 여태 지금 나가고 있을 때 모든 게 부산 부두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 경부선이 발달을 했고 부산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겁니다. 근데 두바이는 그런 도시 아니에요. 기계, 무슨
무거운 선박, 그 수출 도시 아니에요. 두바이가 어떻게 해서 발전했냐? 본질적으로 그거는 부동산입니다. 밤 주메이라 두 분은 가봤잖아. 네. 어떻게 바다를 메워갖고 야자수소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걸 갖다가 매립하기 전에 그림을 딱 그려놔놓고 중동의 국부펀드들하고 부자들한테 전부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집을 다 사전 분양을 합니다. 50억에서 600억까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 분양을 다 하고 돈이 다 모이고 개발을 들어가요. 거기에 무슨 공업단지가 있습니까? 해로를 통한 수출을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구가 어디 뭐 해로를 통해 갖고 수출하는 공장을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늘길이야. 항공 수출이야. 항공 수출에 걸맞는 첨단 산업을 우리가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물류공항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그래야지 대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긴다. 또 싱가포르 이번에 마리나베이 가셨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개발 관련해서 건강을 좀 얻으신 분.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마리나베이 데리고 간 거는 후적지 개발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가봐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라는 거는 우리 동천 후적지하고 비슷한 도시예요. 동천 후적지하고 비슷한 도시예요. 그래서 동천 후적지 내에 금호강 물길을 후적지로 한 바퀴 돌린다. 금호강 물길을 동천 후적지로 이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거기서 수변 도시로 만든다. 마리나베이는 가보면 수변 주변에 온갖 오피스 빌딩 최고급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어요. 특히 그 마리나베이의 오른쪽에는 싱가포르의 금융,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뭐 오피스 빌딩이 그거 다 있어요. 그 빌딩 가치가 얼마나 비싸요?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마리나베이로 데리고 간 거는 같이 갔던 직원들한테 동천 후적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그 괜히 집만 잔뜩 지어갖고 팔아본들 대구가 다시 일어설 계기가 안 된다. 그래서 동천 후적지에 첨단 산업지구, 첨단 의료지구,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지구 전부 섹터를 한 6개 정도, 6, 7개 정도 해가지고 그림을 내가 갔다 와서 다시 그리라고 했어. 현장에 가봐야지 감이 떠오르지. 지금 오늘 지금 가창면에서 시장님 종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1천억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 결코 대구시에 유리하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억 100만 원 민사 소송에 졌고 이만희 총회장도 감염법 병 관리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재판부도 굉장히 건별로 전부 다 증거를 전부 다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규명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불가능에 불과한데 대구시에서는 승소할 때가 이게 인지대도 3억이 넘는 소송 아닙니까? 그런데 인지대만 해도 그 항소심 가면 인지대가 2배거든. 예. 상고심 가면 인지대가 4배 간 거래요. 응? 소송을 계속 하시고 소송 지겠다는 게 만약 1심 판결문 나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난 소재기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고 봅니다. 무리한 소송. 소재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그래서 소재기 자체가 무리했다. 그래서 판결문 나오는 거 보고 항소 여부 판단하려고. 쓸데없이 질것 뻔히 알면서 대구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돼. 그래서 거래 1심 판결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창면 수성 편입 관련 준비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에 불과해요.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시의회 이제 올려가지고 시의회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연말까지 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가창면 편입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나는 왜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 대구시입니다. 그게 경상북도에서 군의군처럼 우리가 떼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구시예요. 행정 편의 문제야. 거기서 비설산 넘어서 달성군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가까운 수성구로 오느냐, 그 문제에 불과한데 무슨 그거 가지고 기자분들이 그래 관심을 갖는지. 그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차장님, SPC 관련해서 문제되는데요. SPC 관련해서 한 30조 정도 사업되면은 보통 SPC 자본금이 한 어느 정도 모여서 한 10% 정도 통상 다른 SPC 보니까 시한 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한 3천억은 모아야 될 텐데. 3천억은 쉽지. 쉽습니까? 그건 쉽지. 일억 달러가 들어오면 얼마예요? 1,300원.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런지 그거는 실무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두바이 그 규제 자유구역 한번 보셨는데 그 대구에는 좀 어떻게 적용을 할 계획이신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결국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별법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별법. 시장님 그때 그 창의공항 부회장인가 하고 대담을 하실 때, 자, 그 대구공항 후적지를 물류공항, 화물 그 공항 중심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일러주면 이상하잖아요. 창의공항이 아시아의 물류 허브야. 근데 그거 일러주면 이상하지? 뭐라고 그걸 답변을 해? 아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답변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줘? 영업 비밀인데. 나중에 MOU 창의공항은 자기들은 그거 하는 거는 공항 건설 운용 여기에 MOU를 검토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TK 신공항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그 말하자면 수주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영업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 그건 이야기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 묻는 것도 좀 이상하지. 그냥 안 물어봤지. 좋은 아이디어는 얼지라고. 안 가르쳐줍니다.
창의공항이 세계 1위지. 세계 1위지. 그게 이제 민군 복합공항이에요. 우리 TKC 공항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공항 할 줄로 있어요. 민간 할 줄로 2개예요. 공항 할 줄로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항 운용할 때 창의공항의 운용 형태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죠. 창의공항은 싱가포르 오늘을 있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인천공항하고 MOU 체결 안 했다대. 예. 그 대구하고 하자 보니까 얼른 하려고 하대요. 저기는 어디죠? 시정 뉴스. 대구시에 시정 뉴스. 아, 대구시 거야? 우리가 같이 가는 곳이에요. 두바이 같이 갔을 때. 시장님 직원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려니까. 시장님 특별법 관련해서 다시 좀 여쭤보면 결국은 이제 프리존이라는 게 뭐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들이고 그럼 결국은 이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들도 제고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리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런 후적지 개발이란 자체가 우리가 공항 산단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 다양한 어떤 시비가 일지 않을까. 그래서 네. 내년 총선 후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대구시 TK의 국회의원 구조로는 그거 앞장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자. 달치철도법은 아마 곧 발의를 할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 검토가 마치면 조영 의원을 발의자로 해서 호남 의원들하고 발의를 하기로 조영 의원하고 그래 의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달빛철도법도 그거 빨리 해야 되는 게 유니버시아드 개최 전에 그 개통이 돼요. 지금 광주하고 유니버시아드가 2030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가 아시아. 아시안 게임 예. 2030 몇 년? 38년. 그럼 훨씬 전에 그게 개통이 돼야죠. 달빛 고속철도도 법안 통과되면 공항 개항에 맞춰서 개통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후적지 개발 특별법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특별법의 달빛의 핵심은 회사 면제지 않습니까? 두바이처럼 규제 프리존으로 하죠. 공항공단도 규제 프리존으로 하죠. 시장님 이번에 그 중동하고 말레이시아 다녀오시면서 그 신공항하고 후적지 개발 말고 지역 산업이 좀 거기 가서 수출하거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방안들도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요? 말레이시아의 조바르주가
크기가 우리나라 전체 크기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남한 전체 땅덩어리 한 5분의 1 정도 돼요. 조바르주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조바르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충전 업체하고 연결을 한번 빨리 해줘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조바르주는 싱가포르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갔는데 협력업체들은 싱가포르에서 공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바르주로 다 진출을 해야 될 겁니다. 대구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싱가포르 진출하려면 조바르주로 가야 될 겁니다. 그 조바르주의 술탄이 내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왕이 됩니다. 5년 임기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다른 나라 국왕하고 달라서 실권이 있어요. 조바르주 국왕 술탄께서 이제 대구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술탄 초청으로 그쪽으로 간 겁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난 잘 모르지만 술탄이 홍준표를 좋아합니다. 난 무슨 연유인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학생들도 대구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좀 협력하고 싶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조바르주에 왔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를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황동 직항선로 이장님 주장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직항로는 우선 전세기를 띄우는 게 맞겠죠? 우선 전세기, 원래 그게 진에어에서 일주일에 2번 인천에서 떴더라고, 조바르주까지 떴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이제 항로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조바르주가 그 골프의 천국이랍니다. 그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거는 반팔 입고 다니니까 골프 그린피가 싱가포르보다 3분의 1배 안 되고,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조바르주에 그리 많답니다. 많은데 우선 전세기를 대구에서 조바르주까지 전세기를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게 이제 제대로 교육과 확대되면 대구에서 바로 조바르까지 전기 항로도 열어야 되겠다. 제가 조바르주 안 가봐서 그런데 이게 그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약한 걸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협의한 부분이 우리랑 이렇게 했을 때 좀 그 대구가 발전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대구가 퇴보할 것 같으면 그 협력했겠어요? 말레이시아는 자원의 강국입니다.
말레이시아라는 그 나라는 자원 강국입니다. 석유도 나잖아요. 그리고 자원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 오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유학 가겠어요? 지금 경북대학도 지금 미달자가 속출하는데 그 사람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갔다 와서 내가 경북대 총장한테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오늘 기자실에 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 SPC는 시장님 그 국내 대기업 그 건설사들 좀 의향이나 LH 외에 대형 건설사들 참여 의향 같은 게 혹시 좀 확인해 보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오면 30조 토목공사가 다 날아가는 거지. 안 오면 그놈도 빼버리고 따로 하면 되지. 안 오면 대구 요 건설업체만 갖고 해도 돼요. 근데 자기들이 안 올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대형 토목 사업이 발주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어요. 아파트는 지금 사양산업이 돼버렸지. 당분간. 지금 대형 건설업체들이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대구가 지금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토목 사업들만 해도 20년 동안 60조 이상이 발주가 될 건데 전부 도시 디자인 새로 하잖아요. 그럼 건설업체들 어디 갈 데 어디 있어요? 아파트는 당분간 힘들 거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 빼고 하면 되고. 질문할 게 없는 모양이야. 질문 안 하면 시장님이 큰 걸 주시는데. 아니, 3시까지 채워야 되는데. 광고 있습니다. 잠시 커피 광고 시간 하시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 자제력을 내려놔야 뭐. 아니, 마음대로 하지 해. 말, 오게 뭐 보자 하지 말겠어 지금. 아니,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1인당 한 건씩만. 뭐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SPC를 지금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님 말씀은 안 들어오면 손해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사업이 역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 네. 그래서 특별법을 한 거 아니에요. 대구시를 위해서 믿고 SPC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어? 30조 사업을 하는데 대구시 재정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는데 대구시 믿고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공항 특별법 하면서 국가가 지원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국가 지원 사업이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국가를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SPC 구성 때문에 법을 그래 만든 거예요. 디지털 혁신 거점 오늘 그 선정됐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디지털 혁신 거점 과기부 오늘 과기부 그거는 작년에 박성규 차관하고 약속했던 그걸 지금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응? 그러니까 작년에 박성규 차관하고 2조 2천억을 대구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앞으로도 과기부 발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 의성도 편입하시죠. 그 공항하고 공항 3단하고 후적지 그거를 마스터 플랜을 상반기 중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님 요 말씀 이후에 무슨 다른 또 발표 일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발표하는 게 아니지 오늘 발표한 거는 내가 구체적인 어디에 한다 어느 지역에 한다 그거는 발표 안 했잖아. 이게 상반기 같은 게 상반기 중에 이제 다음 우리가 달인데 따로 일정을 상반기가 7월 말까지 아이가. 6월 말까지. 6월 말. 6월 말까지. 가만히 돌아가서 물어봐야 돼. 6월 말까지 가능할런지. 하여튼 이런 신소가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이게 방향이 정해놓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방향의 틀에 맞춰서 실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빨리빨리 할 거예요. 다 돼간다. 시장님, 시장하고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날 대공항에서 착륙중에 항공기 문이 열려가지고. 근데 그때 뭐 그 안에 탑승했던 대구 시민과 대구를 찾는 탑승객이 물론이고 그 뉴스를 접한 대구 시민들도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좀 쓸어 내렸습니다. 황당하지. 황당하지. 그게 이제 좀 황당하지.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으니까 저게 한 1000m 상공에서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지. 220m 상공이나 거의 다 내려와서 했으니까 황당하지. 기장이 침착하게 또 착륙해줬으니까 고맙고 거기서 당황해버리면 큰일 나지. 해프닝이지. 마지막 질문자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이 아니고 아직 10분 더 해도 돼. 그 행복기숙사는 그거 가야 되거든. 개관식인데. 대구 저기 정치적 상상력이 좀 많이 위축이 돼갖고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정치적 상상력 발휘를 많이 하고 계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이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이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국회법이라는 게 대부분 임의법규예요. 합의가 우선입니다. 전번에 뭐 이재명 대표 오려고 할 때 대구 와서 굳이 오겠다고 연락 왔을 때 내가 오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사법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뭐 사법기관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총선 전까지는 민주당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만났다고 그래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김기현이 이재명이 만나려고 예소를 해가지고 겨우 만났는데 김기현은 왜 욕 안 하노? 나봉원은 욕하고 여야라는 게 대통령은 만나지 않더라도 여야는 만나야 돼. 그래야지 국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손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뒤늦게라도 김여희가 이재명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에요. 성과가 없더라도 만나야 돼. 시장님은 그때 만났을 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달빛도 해줬다고 했죠. 달빛도 저가 좀 다수다인데 하겠다고 했죠. 그거 하나만 해도 큰 성과예요. TK 의원들이 안 나선다고 하셨는데 되게 성과라고 하기. 거의 내년에 금년에는 마침 뭐 주호영 의원이 자기가 총대 매겠다고 했으니까 주 대표가 총대 매면 또 달라지죠. 주 대표가 호남 애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달라지죠. 정치적인 사안인데 내년 총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나는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 처리하고 입법 폭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계속되면요 민주당에 크게 불리할 거예요. 내년 이후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더 남았어요. 내년 총선에 가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 상태를 보면서 내년 총선을 하면서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하겠어요? 3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게 민주당이 저런 게 입법 폭주하는 게 천하의 악수라 이 말이야. 저게 계속되면요 내년에 민주당 안 찍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 안 찍습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 만들어 보는데 입법 폭주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고 그거 계속되면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국정이 마비되면 국민들만 손해잖아요. 뭐 노란봉투법 뭐 줄줄이 서 있다고 하는데 그 거부권 행사 나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내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아있는, 3년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마이뉴스가 그런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 하반기에는 출장 계획이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하셨는데 출장 계획은 있는데 아이고 나가보니까 뭐 10시간 뭐 비행기 타기가 지겨웠어. 힘들었어. 그 젊을 때도 힘든데 아이고 밖에 나가기 나는 싫어요. 내 경남지사 할 때도 밖에 잘 안 나갔어요. 힘들어서. 아이고 막 비행기 타기가 지겨우니까. 그냥 그 현업의 국장들도 좀 해외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몸을 개혁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이 바빠서 일도 제대로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고 배워야지. 느낌이 있지. 해외 뭐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일이 많은데. 질문 하나 더 드려도 출장 하지. 저 시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잖아요. 네. 최근에 지지율이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년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쯤 하면 한 60%는 돼야죠.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도 한 60% 정도 선 유지하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가죠.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들이 좀 의아스러운 게 당선되고 한 2달 기간 있잖아요. 인수위 때. 인수위 때 총리하고 내각 임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 같이 취임을 해버려야 돼요. 난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래 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수위 때 차라리 인사청문회 문제가 되어 부적격자로 걸러내버리고 새로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출범할 때 전부 동시에 출범해야 돼요. 그게 인수위원회법에 미리 할 수 있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인수위 때 이미 라인업을 해버려야 돼. 그 시비가 없어버려야 돼. 출범을 할 때는 완전체로 출범을 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출범과 동시에 일할 생각을 해야지. 혹시 시장님 다음 준비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지금은 대구 시정만 합니다. 대구 시정만 하고 아마 연말쯤 되면 이제 거의 세팅이 되지 않을까. 연말쯤 되면 물 문제도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안동댐 물 문제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일만 남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년 말까지는 고생 좀 하고 내년부터는 좀 편하지 않을까. 정치 훈수는 계속 두시는 거예요? 응? 정치 훈수는 계속 두실 건지. 주고 안 주고 나는 내 생각 숨기비 살지 않아요. 나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지도 않아요. 누구 앞에서라도 해요. 내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조바르조 술탄이 푸틴 만난다고 그러게 그거 만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찝더라고. 국왕 앞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 만나면 안 된다고. 그거 만나지 마시라고. 우리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간부들 조금이라도 더 확대를 조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누굴 또? 그렇게 과장 뭐 선으로 하시든지. 그래 하면 사무실이 좁아서 안 돼. 사무실 좁아서. 그 회의실이 지금 있는 확대 간부회의하더라 꽉 차. 국대원들이 죽겠다 하길래. 왜? 같이 들어가 과장들하고 같이 막 토의하고 이러면 좋은데 내가 이거 시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국장들은 과장한테 다 맡겨놓고 지는 몰라도 됐지. 근데 과장한테 맡겨놓고 하는 국장들은 그 결제 잘못 가지고 오면 나한테 그냥 안 놔두지.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아는데 이게 과장한테 다 맡겨놓고 지가 허수아비 노릇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가 숙지하고 덤비는 건지. 내가 결제하는데 1분 안 걸려요. 서류 보는데. 서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속독법을 이렇게 보시네요. 옛날 검사 때는 10,000페이지, 100,000페이지 기록 있잖아요. 그거 꼬득꼬득 읽으려면 일주일도 못 읽어요. 그 2시간 만에 읽어야 돼요.
핵심 요지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보고 읽어야 돼요. 풀텍스트를 다 보시는 게 아니고 키워드 위로. 키워드 위주로 착착착 보면 연결이 되지.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 말이 어디로 연결되나 그것만 찾아보면 되잖아. 왜 그 과장 국장들이 그러면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러줘요. 그 국장 자격이 없다. 그럼 국장 자격이 없다. 내 생각 제 생각입니다. 아니 국장 자격이 없다. 우리 국장들이 똑똑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국장들이 똑똑해요. 자, 오늘은 좀 하고. 좀 이따 올게요.